규칙성과 주기율표. 그대들 주기율표는 외워서 알고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자, 이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왜 이러니 처음. 자,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무슨 순서대로 나열했어?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다른 말로 양성자 수로 나열하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는 주기와 족이 있죠. 자, 주기 가로줄입니다. 이제 이거 헷갈린 사람 없지? 1주기부터 7주기. 세로줄 1쪽부터 18쪽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성질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얘들아. 기체인지 고체인지 액체인지, 그 다음에 금속인지 뭐 비금속인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화학적 성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색깔로 이쁘게 해놨네.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20번까지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3족부터 12족까지는 빼고 자, 수소, 헬륨 쭉 나가다가 칼슘까지. 여기 보시면 하늘색 바탕인 거 금속 원소 표시입니다. 하늘색 바탕. 자, 주기율표 안에 하늘색 바탕 몇 개야? 7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만 금속이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준금속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준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 안에는 준금속 2개밖에 없어. 누구하고 누구? 부소랑 규소. 옳지. 알고 있잖아, 그대들. 이거. 얘를 경계로 왼쪽은 금속 원소,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 뭔 말인지 이해했죠? 20번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얘네들이 중금속이야. 그래서 중금속을 경계로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중금속을 경계로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소 기호 자체를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원소 기호를 검정색으로 표시했으면, 자, 원소 기호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썼어. 그럼 무슨 상태야? 고체입니다. 고체.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검속이야. 고체야, 고체. 검은색.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기체는 8개까지밖에 없어. 수소, 헬륨,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염소, 아르곤. 하나, 둘, 셋. 맞잖아, 8개. 8개밖에 없습니다, 기체. 8개 빼고는 나머지는 싹 다 뭐야? 고체야, 고체. 아셨죠? 주기율표 전체에서 액체도 2개밖에 없습니다. 브로민하고 수음밖에 없어. 액체 2개. 뭐가 압도적으로 많아? 고체가 많습니다. 옳지, 고체가. 기체 몇 개 안 돼. 여기 보세요. 기체 이게 다야. 그러면 그대들이 알고 있는 기체 8개에다가 9, 10, 11개밖에 없어. 아셨죠? 기체 외우는 게 빠르죠, 차라리.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다 고체입니다. 자, 살펴봤고,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에 주로 뭘 써놨냐? 금속 원소를 써놨습니다.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 써져 있고, 오른쪽 위에. 자, 그래서 금속 원소는 대부분 뭡니까? 고체죠, 대부분. 고체이고 누구만 제외하고 수음만 제외하고 얘는 액체죠. 실온에서 액체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고체야, 금속 원소는. 자, 그래서 금속 원소는 이온이 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그리고 상온에서 특유의 광택이 있고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이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은 열을 전달해주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전기 전도성은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둘 다 좋고, 그 다음에 얘는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시계도 봐봐. 선생님 시계도 지금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걸로 돼 있을 건데, 아연, 도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얘를 선생님이 힘으로 막 두드린다고 해서 얘가 부서져? 부서지기 쉽지 않죠.
유리처럼 유리 선생님께 유리잔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 깨지잖아. 부서진단 말이야. 금속이 부서지기 쉽냐고. 쉽지 않습니다. 망치로 막 두드리면 어떻게 돼 얘가? 납작해지죠. 납작해집니다.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늘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집니다.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금속을 부서뜨릴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금속을 부서지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가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납작하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망치로 막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납작해지죠. 유리처럼 깨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음이온은, 자, 그래서 구리, 철, 금, 아연, 뭐 알루미늄, 나트륨, 칼륨 왼쪽에 있는 거 다 대시면 됩니다. 수소, 헬륨, 네온, 아르곤, 염소, 질소, 플로린, 그 다음 또 뭐 있었네? 아르곤. 이거 빼고는 다 고체라니까? 아셨죠? 자, 오른쪽 보시면 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수소만 왼쪽에 가 있죠. 1쪽 1주기. 수소만. 자, 그래서 18쪽을 제외한, 자, 18쪽은 이온이 되지 않죠. 18쪽을 제외한 대부분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어떻게 해서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 빼고? 18쪽 빼고. 18쪽은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이온뿐만이 아니라 18쪽 원소는 본인의 그 형태, 원자 형태 이외에 다른 건 되지 않아.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있습니다. 비금속이라고 해서 기체만 있는 거 아니야. 고체도 있어. 대표적으로 탄소, 황, 규소, 얘네 고체입니다. 아셨죠? 자, 광택은 없고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도 없습니다. 자, 근데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비금속 원소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흑연입니다. 흑연. 얘들아, 탄소는 얘는 전기 전도성 없어.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 얘는 아셨죠? 자, 그래서 비금속 원소 중에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 흑연입니다. 흑연.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집니다. 자, 이렇게 부스러진다. 부스러진다고 그냥 부서진다고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얘 기체, 고체, 기체. 아셨죠? 자,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같은 쪽 원소의 유사성 봅시다. 자, 알칼리 금속 몇 쪽 원소를 가리키는 말이냐? 1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소 빼고. 여기 보시면 알칼리 금속 누구를 얘기하냐? 주기율표에서 1쪽에서 수소 제외한 나머지를 다, 수소 뺐어. 얘가 수소입니다. 얘가 수소야. 수소 뺀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세슘이 여기 있습니다. 세슘 언제 했어? 세슘 오늘 시험 봤잖아. 세슘 언제 하시게? 그게 그 세슘이 이 세슘입니다. 걔 1쪽입니다. 1쪽. 아셨죠? 그 다음에 PR이 누구니? 프랑슘이네. 프랑슘. 자, 프랑스에서 발견해서 프랑슘 이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1쪽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 얘들아, 알칼리 금속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얘네 공통된 성질이야. 공통된 성질. 수소 빼고 실온에서 고체고 은백색의 광택이 있고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그 다음에 밀도가 엄청 작아서 물 위에 동동 뜨고 열과 전기 전도성, 이거는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금속의 특징입니다. 얘들아, 4번은 알칼리 금속만의 특징은 아니야. 아셨죠? 알칼리 금속만의 특징은 2번, 3번입니다. 지금 2번, 3번.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쉽고, 이것도 모든 금속 원소의 특징이고,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물과 빠르게 반응하고 자, 수소기체를 만드는 거, 이거 알칼리 금속만의 특징입니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 만들어지고 공기중에 놓으면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 이 금속 원소를 물에 녹여서 시간이 지나면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 됩니다. 자, 이 염기성이 되는 거 알칼리 금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알칼리라는 말이 염기를 띈다 이 뜻입니다. 원래 말이 알칼리라는 말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칼리 금속은 자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얘들아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반응성이 커. 알칼리 금속 특징입니다. 아셨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반응성이 크고 그다음 여기 써있네.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자, 우리 주변의 알칼리 금속 대표적으로 이거 리튬 배터리 휴대전화 배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은 소금 성분이고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왜 좋냐면 내 몸에 내가 너무 소금을 많이 짜게 먹었어. 그러면 그때 바나나를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걸 좀 도와줍니다. 그래서 칼륨, 나트륨, 리튬이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 자, 이해하셨죠? 다 외울 겁니다. 다 암기야. 자, 오른쪽 보세요. 이거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금속 반응식. 자, 산소랑 반응했을 때 요 M자리에 들어갈 애들이 요겁니다. M 대신에 이거 쓰라고. 자, 그렇게 하면 산화,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산화 M이라고 읽으면 되죠. 아셨죠? 읽을 때 산화 M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자, 또 물하고 반응을 시키면 자, 요 M자리에 금속 원소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공통된 특징이고 얘 뭐라고 읽습니까? 수산화 M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아셨죠? 모든 화학식, 알칼리 금속의 화학식은 다 이렇게 됩니다. 응? 자, 알칼리 금속. 봐봐. 알칼리가 산소도 좋아해, 물도 좋아해. 그럼 공기중에 반치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물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폭발하려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넣어야 돼? 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보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물에다가 지금 넣은 거야. 이렇게 불꽃이 막 이렇게 일어날 정도인데 이게 좀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 조금만 넣었어야지. 조금만. 지금 여기도 똑같은 리튬을 물에 지금 여기 밑에가 표면이 이게 물인 것 같아. 물 속에 넣은 건 아니고 바닥에다 물을 좀 깔고 이렇게 넣었나 봐. 그랬더니 리튬은 거의 반응이 이제 여기 일어나려고 해. 여기서 하얀 연기 같은 게 이제 일어나긴 있어. 근데 얘는 봐봐.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죠. 격렬하게. 응? 좀만 참으세요. 좀만. 자, 할로젠 보세요. 할로젠. 자, 할로젠은 주기율표에서 17쪽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자, 17쪽에 누가 있습니까? 17쪽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고 AT도 누구야? 아스타틴. 아스타틴이 왜 들어가 있는 거요? 시험에 내지도 않을 거면서. 자, 요 4개만 아시면 됩니다. 4개. 4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얘네들 17쪽이고 여기 좀 보세요. 대표적인 비금속입니다. 근데 얘네들 상온에서 상태가 다 다릅니다. 자, 일단 공통된 성질 좀 봅시다. 공통된 성질. 원자 2개가 결합한 분자입니다. 이원자 분자야. 그래서 뭐라고 써? 이렇게 씁니다. F2CL2BR2I2라고 써줘야 됩니다. 아까 금속 원소는 뒤에 숫자 안 붙입니다. 금속은 뒤에 숫자 안 붙여 얘들아. 왜? 덩어리로 돼 있어. 자, 실온에서 플루오린과 염소는 기체, 브로민은 아까 유일한 뭐라고 했어? 액체라고 했죠. 아이오딘은 고체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외워야죠. 자, 다시 여기다 쓸게. 자, 여기 보세요. 요 2개 기체. 얘는 액체. 얘는 고체입니다. 아셨죠? 3가지 종류의 상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할로젠 원소가. 그 다음에 할로젠 비금속 원소로 없습니다. 이거는 할로젠의 특징이 아니라 비금속 원소의 특징이야. 옳지?
자, 전자 한 개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쉽다. 얘는 17조 원소의 특징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의 특징 맞아. 자, 할로젠 원소의 특징 여기 있네요. 3개. 1, 2, 4. 그리고 할로젠 원소는 얘들아 알칼리 금속하고 좀 다릅니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컸잖아. 얘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얘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할로젠은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쉽게 변한다는 얘기야, 쉽게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고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이니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했잖아. 아셨죠?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말은 고체란 얘기입니다.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야 고체지. 고체는 안 끓어서 고체인 거잖아. 밑에 누가 고체였어 아까? 아이오딘이 고체였으니까. 맞죠 그 말이.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 커서 자 할로젠 반응성이 커서 누구랑 반응하냐? 금속 원소랑 이온 결합하기 쉽습니다. 이온 결합하고 수소와 잘 반응합니다. 얘는 수소랑 반응하는 건 공유결합합니다. 이따 써봅시다. 소소랑 반응하는 건 공유결합. 금속과 반응하는 건 이온결합입니다. 그러니까 17조 원소는 둘 다 합니다. 반응을. 1조 원소는 공유결합해야 안 해. 알칼리 금속은 공유결합해야 안 해. 안 하죠. 걔는 비금속 아니잖아. 공유결합을 하려면 일단 비금속이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금속과 반응해서 염을 생성하고 자, 염이 뭐냐? 염을 아닙니다. 염 나중에 합시다. 지금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수소랑 반응해서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뭐라고 읽어? 할로젠화 수소. 무슨 말이냐? 플루오린화 수소. 이렇게 읽어야죠. 이렇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얘는 뭐라고 읽어? 염화 수소. 이렇게. 얘는 브로민화 수소. 얘는 아이오딘화 수소. 이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플루오린, 염화, 브로민, 아이오딘 대신에 할로젠이란 말을 쓴 겁니다. 대표로 아셨죠? 자, 할로젠과 수소를 물에 녹이면 요건 좀 알아야 됩니다. 할로젠이 얘들아 물과 직접적으로 반응하진 않아. 그런데 할로젠을 수소랑 반응을 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할로젠과 수소를 만들고 나서 얘를 물에 넣으면 반응 잘합니다. 그리고 물에 녹인 물질은 뭐가 되냐? 산성이 됩니다. 아까 알칼리 물에 녹이면 뭐 된다고 그랬어? 염기성 된다고 그랬죠. 얘는 산성이 됩니다. 얘네들 물에 녹이면 산성돼. 플루오린 자체는 물에 잘 안 녹아. 플루오린하고 수소랑 결합을 시킨 다음에 물에 녹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얘 왜 뒤에다가 2 붙였다고? 이원자 문자라서. 누나 왜 긁어? 피나겠어. 그만 긁어. 빨개 지금. 자, 그래서 할로젠 어디 이용하냐면 얘들아 플루오린은 충치 예방용입니다. 그래서 치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염소는 수영장 소독물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그 요오드 용액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그 소독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얀색 액체. 아셨죠? 쓰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원소의 주기성과 전자 배치 나옵니다. 자, 원자의 구조가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맞죠? 자,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원자 모형이 누구 거냐면
보어야 보어. 보어의 전자 껍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이걸 뭐라고 했어? 전자 껍질. 그렇지.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을 따라 운동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껍질입니다. K 껍질. 그 다음이 N 껍질. 그 다음은 N 껍질. KM, N. KM, 아니죠. KL, M, N. 이렇게 들어가죠. 알파벳 순서로.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2개, 8개, 8개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쪽 원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최대 8개를 채워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자체를 안 해. 원자과 전자가 없는 게 아니야. 최외각 전자가 있어 8개. 그런데 화학 반응을 안 하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냐? 그러면 아예 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화학 반응 자체를 안 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0입니다. 0. 아셨죠?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과 전자 수가 증가하다가 18쪽 원소에서는 원자과 전자 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1족은 하나, 2족은 둘, 13족은 셋, 14족 4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수소 1, 헬륨은 0, 18족이니까. 그 다음에 리튬도 또 하나, 베릴륨 2, 붕소 3, 탄소 4, 질소 5, 산소 6, 플루오린 7, 그리고 네온 8이 아니라 얼마? 0.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족번호의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 여기 나와 있네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이면서 이건 뭐라고 해? 이건 최외각 전자라고 하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최외각 전자라고 부릅니다. 최외각 전자이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 수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건 이걸 성립하는 건 1쪽부터 옳지 17쪽까지인 거죠. 18쪽은 아닌 거죠. 18쪽은 최외각 전자가 둘, 8, 그죠? 원자과 전자는 0000인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달라서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서 족 번호가 달라지는 거야. 족의 위치가. 자, 원자과 전자 수는 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족 번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족은 얘의 특징, 얘의 개수에 따라서 배치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애들이 같은 족에 위치한 건데, 그거는 같은 족에 와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같은 족에 온 거고, 같은 줄에 온 거고,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근데 그 이유가 얘 때문이라고. 원자과 전자 수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겁니다. 원자과 전자 수 때문에 같은 족에 온 거고, 그러니까 이유는 얘야, 얘. 원자과 전자 수. 얘가 문제라고, 얘가. 원자과 전자 수가. 옳지. 자, 그래서 여기
전자 배치, 전자 껍질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 칼슘 빠졌습니다. 여기 밑에 사주기에 칼륨, 칼슘 있어야 됩니다. 꼭 빠뜨리더라. 자,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고 주기 번호와 전자 껍질 수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소의 주기성. 그 다음에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단 수소는 1족에 있지만 알칼리 아니죠. 또 13족에서 12족 얘네들은 예외입니다. 이거의 예외. 예외.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 족 번호를 보면 2, 3주기 원소에서 원자과 전자 수는 족 번호의 끝자리 수와 같습니다. 아까 족이 뭐라고 그랬어? 세로줄이라고 했죠? 주기는 뭐라고 그랬어? 가로줄이라고 했죠. 그렇지? 응? 알고 있죠? 얘들아 이거.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자, 간단합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뭐가 반복적으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누가?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와도 돼. 그냥 바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이거 빼도 돼요, 말은. 어차피 화학적 성질을 원자과 전자가 결정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셨죠? 여기는 지금 중2 4단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걸? 그지? 별반 차이가 없어. 읽어보시고. 여기도 꼭 읽어봐. 선생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풀어보는데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게.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저 뒤에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근데 오늘 제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다들 시험을 잘 봐와서 이거 수업하고 틀린 것만 고치면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화학 반응 봅시다. 자, 여기 2페이지 선생님을 해야 돼. 화학적인 결합이란 뜻입니다. 화학 결합을 하는데 누가 화학 결합을 하냐? 18족 원소 빼고는 다 화학 결합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18족 원소는 왜 안 해? 옳지. 18족 원소와 그러니까 뭘 통해서? 화학 결합을 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자 배치를 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 화학 결합의 목적. 원소들은 원자들은 그런 심오한 뜻을 가지고 화학 결합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화학 결합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김치가 익어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한달지. 아니면 우산을 이렇게 털어서 잘 놨어야 되는데 우산 물에 젖잖아. 젖었는데 그 우산 살도 물에 젖었는데 바깥에 계속 방치해서 나중에는 딱 보면 녹슬었어. 녹슬었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표현을. 아니면 아이고 종이를 태워버렸네? 이거 다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다 18족 원소와 같은 형태로 되기 위해서 누군가와 자기 자신이 변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만나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에서. 자, 그래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지금 배울 겁니다. 오늘 여기를 할 겁니다. 요 위에. 밑에는 안 하고 위에만. 자, 그래서 화학 결합의 원리, 그러니까 화학 결합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죠. 왜 하냐? 18족 원소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18족 원소와 같아지려고 하나? 18족 원소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얘네를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18족 원소는 싹 다 기체입니다. 기체야.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습니다. 18쪽에. 물론 이 밑에 뭐 제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일단 헬륨, 네온, 아르곤만. 자, 이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가 필요가 없어. 굳이 결합 따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 배치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었어. 그거 아까 여기서 봤잖아. 봤죠? 주기율표에서. 이 전자 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전자 배치 때문에. 이 전자 배치가 지금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른 원소도 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 바깥쪽에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바깥쪽에 8개, 여기도 8개. 결합을 해서 얘처럼 되는 게 목적이야. 바깥쪽을 전자를 꽉 채우는 게 목적이라고. 이해하셨죠? 그게 목적이야. 자, 그래서 모든 화학결합의 형태가 18쪽처럼 되는 형태를 추구합니다. 자,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상태. 2개 혹은 8개죠. 그죠? 8개로 원자과 전자는 0이죠. 왜? 화학 결합을 안 하니까. 누가? 이 얘기는 지금 18쪽 원소 얘기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 설명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0이라고. 자, 그래서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한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 자, 옥텟 규칙은 뭐냐?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그러면 전자를 잃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온이라고 부르잖아. 이온. 양이온이죠. 전자를 얻었어? 음이온이죠.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어서 비활성 기체처럼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이겁니다. 그러면 헬륨은 예외입니다. 지금 헬륨은 옥텟 규칙의 예외야. 왜? 여기서 말하는 바깥쪽 전자 껍질은 콕 집어서 8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옥텟 규칙이야. 옥텟,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 몇 개야? 8개입니다. 8개. 아셨죠? 우리가 8월을 뭐라고 해? 8월 영어로. 뭔 말인지 이해했죠? 아닌가? 8월이 오거스트야? 그럼 8월하고는 다르네. 오거스트면 옥타브는 아니네. 그러면 옥타브에 이 옥타브를 쓰는 8을 쓰는 게 뭐 있지? 옥타브 말고. 문어. 문어지, 문어. 문어 다리가 8개라고. 그래서 옥토퍼스라고 하잖아, 걔는. 그 옥타브입니다. 그래서 이 옥텟이 그 8입니다, 8. 그래서 헬륨은 예외야, 지금. 옥텟 규칙에 헬륨은 예외입니다. 왜? 헬륨은 8개가 아니잖아. 전자가 2개밖에 없어, 걔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외라고 써놓은 겁니다. 8개는 아니지만, 바깥쪽 8개는 아니지만 다른 애들처럼 안정적이야. 그래서 헬륨은 예외고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전자 배치가, 전자 개수가 비활성 기체와 다르기 때문에 걔네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룰 수가 없어. 전자 수가 원래.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8개가 아니므로 안정해지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야? 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온이 됩니다. 자, 온도를? 지금 추운데? 잠깐만. 저기야, 동률아, 너 쪽으로 가게 해줄게. 바람이 거기서 나오게. 자, 양이온 보세요. 양이온.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대부분 무슨 원소가 양이온이 됩니까? 알칼리 말고 금속 원소라고 해야지. 금속 원소. 그러니까 알칼리뿐만이 아니라 12족, 13족 알루미늄, 12족 나트륨, 칼륨, 12족 마그네슘, 이런 애들, 베릴륨 다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원자과 전자가 하나하나 2개인 애들이잖아. 금속 원소가. 왜 그러냐면 1족, 2족, 13족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를 잃어. 누구처럼 되려고 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기 애들은 누구처럼 되는 거고, 2주기는 전자를 잃으면 헬륨처럼 되는 거고, 3주기는 네온처럼 되는 거고, 4주기는 아르곤처럼 됩니다.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주기 금속 원소는 이주기 금속 원소 누구 있어? 리튬, 베릴륨 있잖아. 그죠? 얘네들은 이온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전자 배치가 누구랑 같아지냐고. 헬륨과 같아진다고. 뭐가? 전자 배치가. 이해했죠? 그 다음에 또 3주기는 3주기 금속 원소는 이온이 되면 누구랑 같아져? 얘는 네온과 같아진다고. 왜? 3주기에 누구 있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있잖아. 나트륨 하나 잃어버려, 마그네슘 2개 잃어버려, 알루미늄 3개 잃어버려. 그러면 열 누구랑 같아져? 네온이랑 같아진다고. 그 다음에 4주기 금속 원소는 이온이 되면 아르곤과 같아진다고. 이해했죠?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인 걸 알아야 돼. 얘 보세요. 얘 누구야? 나트륨이죠. 전자 몇 개야? 11개야. 전자 하나 잃었어. 그럼 이때는 몇 개야? 10개야. 그러면 누구랑 같아져? 네온이랑 같아져. 뭐가 같아져? 전자 배치가, 전자 개수가 같아집니다. 전자 배치가.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야.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알겠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 원자가 전자를 얻어. 그러면 음전하를 띄워. 그럼 얘네들은 대부분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 왜? 비금속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나 7개야. 그러니까 16쪽, 17쪽, 물론 15족도 있죠. 얘네들 있단 말이야. 가장 바깥쪽에 5, 6, 7이야. 8개를 채우면 안정이야. 그러면 5, 6, 7개를 버리는 게 빨라? 아니죠. 3개, 2개 하나를 얻어오는 게 빨라.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얻어. 자, 얘 누굽니까? CL. 얘 몇 쪽이니? 몇 주기야? 3주기죠? 자, 그럼 합시다. 2주기부터. 2주기 비금속. 이온이 되면 누구와 같아집니까? 네온과 같아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3주기 비금속은 이온이 되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됩니다. 여기 써있잖아. 염소 전자가 몇 개였어? 17개였어. 하나 얻었어. 몇 개가 돼? 18개. 그럼 누구랑 같아져? 아르곤. 됐죠? 이게 이온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합시다. 이제 됐어. 이제 어떻게 이온이 되는지 했으면 이온 결합해야죠.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후에 얘네들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버리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반드시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뭐는? 이온 결합은. 아셨죠? 그러면 얘들아, 어떤 물질을 딱 만났어. 걔가 한글로 써져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화학식으로 써져 있어.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 금속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야죠. 금속 원소 있으면 무조건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금속 원소의 금속 원자에서 비금속 원자로 누가 이동을 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전자가 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야 돼. 얘들아,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셨죠?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 그러면 전자를 잃은 애도 18쪽 원소처럼 되는 거고 전자를 얻은 애도 18쪽 원소처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전자를 잃은 금속 원소, 전자를 얻은 비금속 원소, 둘 다 몇 쪽처럼 바뀌는 거야? 비금속 원소. 둘 다 18쪽 원소와 같아집니다. 아셨죠? 뭐 하고 나서? 전자를 잃거나 얻고 나서. 이온이 된 상태로. 자, 그래서 이때 형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온 결합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 보세요. 자,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전자를 어떻게 해서? 주고받아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 주고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트륨
전자 이거 하나 남아. 이거 골칫거리란 말이야. 이거 하나 빨리 주고 싶어. 그래야 누구처럼 변해. 네온처럼 변하잖아. 그래서 염소 만나서 염소한테 줘버립니다. 너 가져. 그리고 나서 둘은 붙어. 자, 이게 이온결합 표시입니다. 여기 이거 뭐 했단 얘기야? 말해보세요. 이거 뭔 의미야 이거? 전자 하나 잃었다. 얘는 뭐야? 옳지. 전자 한 개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그거 물어보는데. 자, 그래서 나트륨은 누구처럼 바뀌었어? 얘는. 옳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자,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아셨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여기 보세요. 자, 금속 원소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금속입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철이 금속 원소입니다. 맞죠? 금속 원소 앞에 씁니다. 뒤에 비금속 원소 써. 그 정도는 알지? 이거 나와 있니? 중위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앞에 금속 원소, 뒤에 비금속 원소 쓰는 거. 안 나와? 안 나와? A 플러스 F, F2 플러스 이 정도까지만 보고 이거 안 나오나? 결합 안 나오고 아,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아, 여기 나온다. 여기 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표시. 여기 보세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뭘 쓰냐? 잃은 전자 개수를 표시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잃은 전자의 개수. 그리고 얻은 전자의 개수를 오른쪽 위에 표시해. 자, 그래서 잃거나 얻은 개수를 표시하고, 그러면 잃었으면 숫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얻었으면 숫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뭐라고 읽어?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이온이란 말 붙이면 되고,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화자 쓰고 이온 붙이는데, 만약에 원소 이름에 소가 들어가면 소는 생략. 그래서 원래는 산소화가 아니라 뭐야? 산화. 염소화가 아니라 염화. 뭔 말인지 이해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물의 화학식을 이렇게 이온식, 얘들아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이게 이온식이야. 이온식 쓰시오 그랬더니 누가 더하기 빼기 화살표 이렇게 쓰면 큰일 나. 얘가 이온식이고 그거는 더하기 빼기 화살표 이렇게 써, 이렇게 빼긴 없지만 더하기 화살표 이렇게 쓰는 건 이온 반응식이야. 자, 화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식자 붙어 있다고 식 냅다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수학이고. 자, 화학식은 화합물을 원소기호로 표시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대들이 쓰려고 하는 그 식은 반응식이라고 해야 식을 쓰는 거야. 수학에서 말하는 그 식, 나열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이온결합은, 얘들아, 이온결합 물질은, 얘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온은 중성이 아니죠. 이온은 중성이 아니지만, 이온결합, 얘는 중성이야. 아셨죠? 이온은 중성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전하를 띠고 있잖아. 전자가 모자라거나 많아. 하지만 이온 결합을 한 물질은 중성이어야 됩니다. 얘는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이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됩니다. 0이. 아셨죠? 이렇게 화학식을 세워야 됩니다. 0이 되게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 모든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어.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아셨죠? 덩어리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이 뒤에 쓴 숫자가 이게 개수겠냐고. 개수면 2개, 3개, 하나, 둘, 하나였는데 여기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 알갱이가? 아니잖아. 알갱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근데 딱 보니까 노란색하고 초록색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것 같아? 1대 1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숫자를 1, 2를 쓴 건
1을 쓰는 겁니다. 생략, 1 생략. 여기 좀 보세요. 누가 많아 보여? 파란색이 많아 보여? 빨간색이 많아 보여? 아니네. 똑같네. 아이씨. 이걸 또 이렇게 그리면 어떡하냐. 이거 하나 그려주지. 이렇게 되는 거. 2대 3인 거. 얘도 덩어리야, 얘들아. 덩어리. 그래서 여기 뒤에 써져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결합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합. 아니, 개수비. 그래서 2개, 3개가 아니야. 알루미늄 2개, 산소 3개가 아니야. 알루미늄과 산소가 몇 대 몇의 결합으로 2대 3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소한 알루미늄이 30개 있으면 산소는 45개 있다는 얘기야. 2대 3이니까. 아셨죠? 여기도 칼슘 이온이 20개 있어. 그럼 염화 이온은 적어도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40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대 2니까. 알겠죠? 그럼 그 비율을 어떻게 아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아냐? 요렇게 압니다. 요렇게. 이온 차수. 요걸 알아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돼. 그대들이 외워야 되는 건 얘들아, 그대들이 외워야 되는 건 요 화학식의 Al2O3가 아닙니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대들이 외워야 되는 건 이걸 외우는 거야. 이온 차수를. 2 플러스인지 3 플러스인지 2 마이너스인지 3 마이너스인지 그거를 외우는 겁니다. 그걸 외워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외우는 사람은 고2 때 가서 화학원 못해. 화학원 하면 안 돼. 못해. 아셨죠? 이온식을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전자 하나죠? 전자 하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H 플러스. 얘도 플러스. 이온이 되면 일쪽은 다 뭐야? A 플러스 형태가 됩니다. 왜? 전자 하나 잃어버려. 그리고 이쪽은 B, E 플러스 형태가 됩니다. 왜? 전자가 바깥쪽에 2개잖아. 2개나 8개를 채워야 되니까 2개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E 플러스. 얘도 마그네슘도 전자 2개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 13족은 몇 부르게 쓰겠어? C에 3 플러스입니다. 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란 얘기야? 3개 버린다니까? 3 플러스. 얘도 3 플러스. 아셨죠? 주기율표에 있는 건 외울 필요가 없어. 몇 플러스인지. 주기율표 보고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N. 얘 5개야. 원자과 전자가. 그죠? 그러면 얘는 몇 플러스 해야 돼? A 3 마이너스가 돼야죠. 3개를 얻어야 돼. 그래서 여기 봐. 얘가 필요해. 전자 3개 얻어. 그래서 뭐라고 써? 이온이 되면 3 마이너스. 얘도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 2곳이 모자라. 8개가 돼야 되니까 2 마이너스. 황도 2 마이너스. 그래서 16족은 B에 2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온이 되면. 그러면 얘는 7개네? 그럼 몇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면 되죠. 전자 하나 부족하다니까 여기. 전자 하나 부족해. 이 자리. 자, 이 자리 하나 부족하고 이 자리도 하나 부족해. 그러니까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된다. 아셨죠? 자, 이거 말고 우리가 20번까지밖에 안 해왔기 때문에 이 밑쪽에 있는 애들은 걔가 몇 쪽인지를 모르잖아. 몇 쪽인지 알면 상관이 없어. 자, 볼까? 어디 갔니? 주기율표 아까 큰 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근데 또 그게 맞질 않네. 구리 보세요. 구리는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니? Cu 2 플러스가 돼. 옳지. 근데 얘가 지금 2족이나 12족이야? 아니죠. 얘 몇 족이야? 11족이잖아. 그래서 지금 3족부터 12족은 쏙 뺀 겁니다. 아셨죠? 왜? 안 맞아. 지금 이게 안 맞아. 지금 여기서 원자과 전자 수대로 뺐잖아. 근데 안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족부터 12족까지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주기율표에 없는 애들은 따로 외워야 돼. 자, 근데 고등학교 책에는 그것도 안 써줬어. 왜? 중학교 때 외우고 왔다고 가정하니까. 근데 중학교 시험에는 정작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잘 안 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자, 빨리 씁시다. 몇 개. 자, 구리 이온입니다. 여기 위에다 써. 여기 위에다가. 그대들 요 위에다 써. 여기 위에다가. 자료 파헤치기 빈칸 있잖아. 구리 이온. 자, 아연 이온.
납 이온. 2 플러스 모았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는 별로 나오는 게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다원자 이온 갑시다. 탄산. 황산. 질산. 그 다음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마이너스가 이렇게 없나? I 마이너스는 아까 했고 17쪽에서 I 마이너스 해야 되겠다. 거기 안 나와 있지. 아이오딘과 이온. 아세트산. CH3, CO 다 같은 크기여야 돼. 선생님 좀 작은 크기. 다 대문자입니다. 다 대문자. 다 대문자야. 여기 대문자 아닌 건 CU, AG, 아연, 납밖에 없어. 뒷글자. 나머지는 다 대문자여야 돼. 다원자 이온입니다. 다원자 이온. 원자 여러 개. 자, 되셨죠?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자, 여기 보세요. CaCl. 자, C는 2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야. 얘 17쪽이야. 얘 2쪽이야. 어떻게 하냐? 얘를 내립니다. 여기 1 생략된 숫자, 여기 1. 여기 2 생략된 숫자, 여기다 2 붙입니다. 그래서 CA 칼슘 이온은 1개 필요하고 Cl-는 몇 개 필요해? 2개 있어야 됩니다. 왜?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야지. 얘 이온 결합이잖아. 여기 보세요. 얘가 얘한테 전자 몇 개 줘? 2개 준다고. 2개. 얘가 전자를 2개 내놓으니까. 근데 얘는 전자를 하나만 받을 수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Cl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걸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몇 대 몇이야? 1대 2여야 돼. 이거 2대 1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온 차수가 2대 1이고 개수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됩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알루미늄하고 산소.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야? 3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 그러면 반응 산화 알루미늄 어떻게 만들어? 3을 밑으로 얘를 3, 2. 그러면은 알루미늄 이온과 산화 이온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개수비 2대 3입니다. 아셨죠? 그래야 중성이 돼. 선생님이 지금 이 개수비는 다 중성이 되도록 만든 개수비입니다. 결합했을 때. 아셨죠?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 Al2O3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선생님이 CaCl2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이걸 외워야 된다고. 여기 이온 차수를. 이온 차수를 알면 화합물은 당연히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모형들은 다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입니다. 입체적. 3차원적 입체 구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공유결합 보시면 공유결합은 누가 하냐? 비금속 원소들이 합니다. 비금속. 여기는 금속 원소 들어가면 안 돼.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왜 그러냐? 양이온이 되는 게 없어. 비금속은. 다 음이온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주려는 애가 없다고. 전자를 뭐 하려는 애만 있어? 받으려는 애만 있어.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이 공통되게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쌍을 공유한 후에 뭐처럼 바뀌어? 비활성 기체처럼 바뀝니다. 여기 보십시다. 수소 분자를 만드는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은 분자를 만드는 결합이야.
분자를 형성하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가 자 슬금슬금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을 걸어. 너 수소니? 나도 수소야. 우리 헬륨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래? 너 나한테 줄래? 안 준대. 나도 너한테 안 줘. 그럼 어떻게 해? 공유해야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붙습니다. H2가 됩니다. 얘는 H였어. 얘도 H였어. 두 개가 붙어. 그래서 H2가 돼. 그러면 누구와 같아져? 헬륨과 같아집니다. 이게 공유결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고 나면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유결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공유결합의 종류. 자, 그래서 전자쌍 수를 몇 개 만드는지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일결합은 전자 한 개를 내놔서 전자쌍을 한 개를 공유하는 겁니다. 한 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소, 그 다음에 물분자 있죠. 물분자.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전자쌍을 두 개씩 내놔서 두 개를 공유하는 걸로 O2와 CO2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삼중결합은 자 여기 N2랑 HCn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CO도 삼중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몇 쌍을 공유를 했는지 자 여기 좀 보세요. 한 자리에서 세 쌍이어야 돼. 한 자리에서 따로 오면 안 돼. 무슨 말이냐? 물분자 보시면 자 이거 이중결합이라고 안 합니다. 무슨 결합이야 이거? 단일결합이야. 단일결합이 몇 개일 뿐이야? 두 군데일 뿐이야. 얘 이중결합이라고 안 해. 이중결합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은 자리에 붙어야 된다고. 얘처럼 이렇게 두 쌍이 두 개가. 얘는 이중이 아니지. 한 쌍이잖아. 한 쌍. 단일결합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물분자 보시면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얘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 네온처럼 되고 싶고 얘는 헬륨처럼 되고 싶죠. 그럼 전자 하나만 필요해.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공유해. 이렇게. 얘도 얘랑 얘를 공유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소는 헬륨이 됐고 전자 배치가 하나 둘이잖아. 그 다음에 물은 자, 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 거는 이건 누구 거였어? 얘 초에 이거 누구 거야? 수소 거잖아. 수소 건데 같이 공유한 거야 그냥. 이게 공유결합이야. 자, 공유결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비금속 원소끼리의 화학결합입니다. 아셨죠? 비금속 원소끼리의 화학결합이야. 자, 여기 좀 봅시다. 68쪽. 자, 68쪽. 자, 밑에 보지 말고 선생님이랑 좀 풀어봅시다. 빨리. 자, 68쪽 보시면 왼쪽에 그림은 염화칼슘 형성과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 칼슘 원자는 전자 몇 개를 잃고 두 개를 잃고 그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염소 원자는 전자 몇 개를 얻어? 한 개를 얻죠. 68페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칼슘은 전자 두 개 잃었어. 염소는 전자 한 개 얻었어. 이 상태로 결합하면 중성이 돼? 안 돼? 안 되죠. 0이 아니잖아. 여기 보세요.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거 하면 이게 0이 되냐고. 0이 안 되잖아. 0이 되게 결합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이 플러스를 플러스로 고쳐? 그건 고치면 안 되지. 여기 마이너스를 이 마이너스로 고쳐?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염소가 몇 개 있어야 돼? 염화이온이 두 개가 와야지. 두 개. 그래서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고 화학반응식 어떻게 써야 돼? CaCl2라고 써야죠. 여기 썼던 이 2가 여기 이 2입니다. 두 개. 응?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두 개가 된 거야. 알겠지? 자, 오른쪽. 자,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죠. 옳지.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맞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대부분 낮다. 얘들아,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대부분 낮으려면 기체 상태여야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기체 상태야? 아니죠. 얘는 고체 상태입니다. 염화 나트륨, 소금. 아셨죠?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에는 이온이 없다? 이온이 왜 없어? 이온이 있지, 왜 없어? 다만 이온이 어떻게 하고 있다? 꼭! 이온이 어떻게 하고 있어? 꼭! 아니, 이 아저씨들. 이온이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꼭!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이온이 붙어 있잖아. 아니, 왜 이래? 붙어 있다니까. 붙어 있다고, 붙어 있어. 자,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고체입니다. 고체. 자, 그게 이게 틀렸죠? 이온이 왜 없습니까? 꼭 붙어 있다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진다. 맞습니다. 맞아. 자, 여기 좀 봅시다. 이것 때문에 해야 돼. 앞에 설명, 여기 풀고 풀어야 되는구나.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자, 이제 공유결합 보세요. 자, 공유결합 보시면 얘 몇 중 결합이라고? 얘 뭐라고 해? 3중 결합. 그렇지. 3중 결합. 얘는 2중 결합. 두 개네. 얘도 2중, 얘도 2중. 옳지. 자,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각각 몇 개를 내놨어? 전자를 3개.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모두 무슨 규칙을 만족해? 옥텟 규칙을 만족해. 이산화탄소는 이중 결합이 몇 개 있어? 옳지, 2개.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풀다가 말아야 되겠네. 어쨌든 공유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야? 아닙니다. 비금속입니다.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원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실온에서 고체니 기체니? 옳지, 기체입니다. 왜? 분자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분자. 그대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체는, 그대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기체는 다 공유결합입니다. 아셨죠? 기체는 염화수소, 얘 여기 좀 보세요. 금속원소 있어 없어? 여기 금속원소 있어 없어? 없죠? 공유결합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하고, 자, 숙제는 (55부터) 자, 일단 55부터 63. 자, 여기 쓸게, 선생님. 55에서 63, 70에서 70, 72, 74. 나 어디다 썼어 아까? 자, 이렇게 합시다. 개념편.
자, 문제편은 그대들 4페이지까지 풀어져 있었지. 5에서 25? 5에서 25. 아니, 다른 애들은 여기까지. 숙제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 테스트는 우주야, 우주. 얘들아, 다음 시간 테스트는 우주다. 우주 선생님이 붙여줬다며, 뒤에. 몇 장 붙였니? 페이지까지. 몇 페이지? 8페이지. 많이도 있네. 아니, 8페이지 다 못해, 니네. 어, 1, 2, 3, 4 합시다. 1, 2, 3, 4. 아셨죠? 1, 2, 3, 4. 자, 틀린 거 빨리 고쳐서 갑시다. 틀린 거 빨리 고쳐보세요. 다 고쳤어. 그다음에 저거 이거 선생님 주는 거 어딨어? 시험 때. 그거 고쳐야 되는데.